좋은 음식 먹는 것이 건강관리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한의학 박사고요. 강남역에서 CNC 한의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열 TV라고 구독자가 60만이 조금 넘는데요. 한번 들어주십시오. 좋은 내용 많습니다. 이번에 책 한 권도 냈습니다. 진짜 식사라고 하는데요. 나한테 맞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건강한데 내가 늘 먹고 있는 음식이 나한테 잘 맞지 않는 경우에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음식이 나한테 맞는지 어떤 음식이 나한테 맞지 않는지 진짜 식사에서 확인하십시오. 네, 30년 동안 한의원 하면서 느낀 것은 참 세상에 아픈 사람이 많구나. 그리고 치료라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꼈죠. 그러니까 아무리 첨단 과학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한 사람의 질병을 제대로 진단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한의원이 또 그런 면을 보완하는 면이 있어요. 병원에서 아무리 찾아도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아무리 치료해도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신기하게도 이 한약이나 침치료로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500년, 1000년 이상 된 경험이 축적된 의학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단한 효과를 내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요즘은 또 과학적으로 전부 다 해석이 되고 있죠. 사실 간에 좋은 한약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험실에서 연구를 해보면 간에 좋은 성분들이 다 나와요. 또 폐에 좋은 한약재들을 연구 분석해보면 또 실험실에서 그런 성분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된 경험에 의한 것들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걸 알게 됐죠. 병의 첫 번째 원인은 노화죠.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단 말이에요. 100살까지 살고 다 죽어요. 그래서 모든 세포들이 분열을 하다가 나중에는 노화가 옵니다. 노화가 온 곳에 병이 생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폐가 빨리 노화되고 어떤 사람은 위가 빨리 노화되고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위장하고 폐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은 음식을 먹어야 사람이 살잖아요. 그래서 위장 쪽에 문제가 생기면 노화가 빨리 오거나 병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산소를 흡입을 해야 사람이 살 수 있단 말이죠. 그게 폐잖아요. 운동 안 하고 폐가 쪼그라든다든지 담배 많이 펴서 폐에 노폐물이 낀다든지 하면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고 면역력이 떨어지죠.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스트레스입니다. 세균, 바이러스, 독소, 어떤 운동 부족 이런 것들보다 스트레스가 제일 위에 있죠. 스트레스 받으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병이 저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마늘은 맵잖아요. 이 매운 주요 성분이 알리신, 알리인 같은 것들이거든요. 항균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환절기에 감기나 독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마늘에는 아연도 풍부하죠. 이 아연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세포 분열에 관여합니다. 아연은 굴에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주로 성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정자수를 증가시킨다든지 정자의 활동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죠. 또 마늘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아데노신이 있는데요. 이 아데노신이 혈전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그래서 혈액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죠. 마늘은 면역력을 높여주잖아요. 항암작용도 있거든요. 항염증 작용, 항암작용이 있는데 우리가 면역을 높인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작용하고, 내부에서 이제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서 새로운 세포가 생길 때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면역의 주작용이거든요. 그 두 가지 작용을 모두 해주는 게 이 마늘입니다. 위암은 50%, 대장암은 30%, 전립선암은 50에서 7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매일 마늘물 마시시고 환절기에, 요즘 같은 환절기에 감기, 독감 예방하시고 암과 뇌졸중, 심혈관 질환도 예방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마늘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죠. 마늘을 슬라이스해서 맑은 물에 담궈 두시면 되는데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궈 두시면 유효 성분이 빠져나옵니다. 하루에 한두 잔 드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위장병의 원인은 딱 두 가지죠. 너무 많이 먹어서 기계적인 손상이 생기는 거고요. 술 많이 먹으면 손상이 생기잖아요. 매운 거 많이 먹어도 생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기는데요.
주로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막 싸우기 위해서 주먹에 힘들어가고 눈에 불 나오고 머리 뚜껑에 김 나고 긴장하고 땀 나고 그렇잖아요. 심장 뛰고 이런 것을 교감신경의 과흥분이라고 하는데요.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부교감신경은 약해집니다. 그 부교감신경의 주요 장기가 위장이죠. 위장은 딱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왜 소화 안 되고 체하고 트림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위장병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기능성 소화장애라고 합니다. 위장병 치료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약재가 생강입니다. 생강이 맵잖아요. 이게 진저럴, 쇼가올 이런 것들이 주요 성분인데요. 위장에 들어오면 위장의 운동성을 증가시킵니다. 또 혈액순환도 증가시키죠. 그래서 위장의 활동성을 증가시키니까 음식을 죽을 만들어서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힘이 강해지고 그 다음 사실 생강 먹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난 지금도 속이 쓰리고 아픈데 생강을 먹으면 더 쓰리고 아프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위장에서 분비하는 성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이제 위산이고 둘째가 위점막을 보호하는 점액이거든요. 그래서 생강을 먹으면 위산의 분비도 증가하긴 하지만 위벽을 보호하는 이 점액의 분비도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위벽을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강은 사실 차로 만들어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생강차로. 그런데 생강이 맵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의 생강을 넣어서 너무 진하게 드시는 것은 피해 주시고요. 내가 조금 속이 쓰리거나 위장이 약하다고 하신 분들은 양을 좀 줄여서 묽게, 연하게 드시면 되겠고요. 위장의 염증을 제거하는 결명자가 있습니다. 결명자의 에모딘 성분이 위염을 좀 억제해 주거든요. 그래서 생강과 결명자를 함께 끓여서 드시면 더 좋고요. 거기다가 위장에 또 영양분을 조금 공급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대추를 넣으면 좋습니다. 생강, 결명자, 대추차, 위장에 가장 좋은 차로 제가 많이 권해드리고요. 거기다가 속이 쓰리거나 복통이 좀 있으신 분들은 꿀을 조금 타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사실 사람이 속이 쓰린 이유는 위산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경우는 좀 드물어요. 아주 젊은 사람들, 원기 왕성한 사람들은 위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쓰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40대, 50대 넘어가서 위장이 약해져서 속이 쓰리신 분들은 위산의 분비량은 줄어들어요. 위축성 위염이라는 질병이 있는데요. 만성 위염이 더 악화되어서 위축성 위염이 되는데 위장벽이 얇아지는 것이거든요. 위장벽이 얇아지면 이 위산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점액의 분비도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위산은 조금만 나와도 강력한 산이기 때문에 속이 쓰리고 아프죠. 그래서 위산을 제거하거나 위산을 더 나오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점액의 분비를 증가시켜서 위벽을 보호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생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단백질이 필요할 때 식물성으로는 콩이 제일 좋고요. 뭐 동물성으로는 등심도 있고 우유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 가장 간편하게 단백질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달걀이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필요하신 분들 달걀 많이 권장합니다. 달걀은 우유, 모유와 함께 3대 완전 식품이라고 하잖아요. 성인 몸무게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 60kg면은 60g 정도만 먹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쇠고기로 따지면 한 200g, 250g 정도 먹어야 단백질 60g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은 아니죠. 그런데 이 달걀 하나에 단백질이 7g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60g 먹으려면 7, 8, 2, 56, 뭐 8개, 9개 정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드실 필요는 없고요. 하루 2-3개 정도 드시고 다른 또 영양분에서 단백질 섭취하시면 됩니다. 단백질은 콜린도 풍부하고 DHA도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요. 이 콜린은 우리 뇌신경 전달 물질이죠. 아세틸콜린의 전구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학습 능력이 떨어질 때 달걀 노른자 많이 드시면 좋죠. 뭐 결론적으로는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루테인, 지아산틴도 풍부한데요. 눈 영양분이죠. 왕반 변성이 있거나 노안이 왔을 때 달걀 노른자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비타민 D나 칼륨, 인산염, 마그네슘, 아연 등과 같이 뼈에 필요한 영양분들도 충분히 들어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또 비타민 B7이 풍부하고 단백질이 풍부하니까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이죠.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콜레스테롤을 제거를 하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죠. 우리 몸에 지방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딘가요? 피부하고 뇌의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버리면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또 두 번째로 뇌신경에서 기름을 빼버리면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치매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비정상으로 높지 않은데 콜레스테롤 제거하는 약을 먹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것이 콜레스테롤이고 또 성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도 콜레스테롤이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지면 몸이 뻣뻣해집니다. 혈관도 뻣뻣해지죠. 그래서 우리 몸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은 충분히 복용해 주시는 것이 좋죠. 너무 많이만 먹지 않으면 됩니다. 달걀에는 콜레스테롤도 풍부하지만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달걀의 콜린이 콜레스테롤을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로 전환해 줍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달걀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달걀은 삶은 달걀이 영양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뭐 스크램블이나 프라이나 찜이나 이런 것도 다 좋고요. 대신 구운 달걀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수분이 너무 많이 날아가서 건조하기도 하고 영양적으로 약간의 손실이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죠. 수용성 노폐물을 제거하는 곳은 신장이고요. 기름에 녹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곳이 간입니다. 그래서 뭔가 물에 녹는 물질들이 전부 신장에 피해를 주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 소금이죠. 소금을 먹으면 물을 더 많이 먹게 되고 쌈투압이 올라가니까 혈압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상승하면 신장 필터에 걸리는 압력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손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염식 하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저염식 할 필요는 없는데 신장에 조금만 무리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소금은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붉은 고기죠. 붉은 고기는 소화되는 과정에서 질소산화물이 나오는데요. 요산이나 요소 같은 게 증가하죠. 그래서 통풍 질환도 잘 생길 수가 있고 또 단백질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은 신장 필터에 찌꺼기로 쌓이게 되죠. 그래서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다. 세 번째는 지나친 칼륨이에요. 사실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칼륨 많이 드시는 것이 좋거든요. 이뇨를 촉진하기 때문에 몸에 있는 수용성 노폐물들을 다 제거를 해주죠. 그런데 너무 많이 먹으면 이것도 신장의 일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럼 필터에 손상이 오겠죠. 네 번째는 당분이에요. 설탕을 과다 섭취하면 좋지 않은데요. 설탕은 하는 일이 딱 하나라고 했습니다. 염증을 일으키죠.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는데 신장은 그냥 조그마한 모세 혈관들 덩어리잖아요. 혈관이 수십 수백 번 꼬여서 생긴 게 신장이거든요. 그래서 미세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신장이 파괴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는 항생제나 소염제, 위산 분비 억제제 같은 약물들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신장에 무리를 줍니다. 전부 신장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신장은 일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물을 많이 먹지도 말고 또 안 먹어서 노폐물이 많이 생기게도 하지 말고 소금 먹어서 압력 높이지 말고 고기 너무 많이 먹어서 혈관 내에 찌꺼기 많이 만들지 말라는 거죠. 쉬게 해주면 100살까지 충분히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너무 피곤하죠. 일이 너무 많아요. 육체적인 일도 많지만 정신적인 피로도 심하죠. 그래서 피로를 항상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는 만성피로 있으신 분들한테 제일 먼저 권하는 식품이 맥주 효모입니다. 맥주 효모에는 비타민 B, 셀레늄, 엽산, 콜린, 메티오닌, 베타글루칸이 풍부하거든요. 이 중에 엽산, 콜린, 메티오닌은 사실 항암작용이 있어요. 세포의 변성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고요. 또 셀레늄은 지방간을 방지해주죠. 그래서 간에 기름이 끼는 것을 막아주고요. 그다음 비타민 B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 때 비타민 B 영양제 많이 먹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 이 크렙스 회로라는 곳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비타민이 비타민 B군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를 공급해주면 피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술 마시는 사람들한테 맥주 효모가 굉장히 좋거든요. 술 마시기 전후에 듬뿍 드셔주시면 간 기능을 해독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레몬즙을 들 수가 있는데요. 레몬즙이 시큼하잖아요. 이 신맛이 전부 유기산입니다.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크렙스 회로에 비타민 B와 유기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기산을 먹어주면 에너지 생산에 도움이 되고 또 이런 유기산들이
간의 해독 기능을 돕습니다. 그래서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할 수가 있죠. 레몬에는 또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비타민C가 하루 섭취량의 128%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레몬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양파죠. 양파에는 식이유황이 들어있습니다. MSM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또 간 기능을 해독시켜줍니다. 그래서 몸에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힘이 날 수 있게 해주고, 양파의 주성분이 알리신인데요. 이 알리신이 비타민 B1과 합쳐지면은 알리티아민이라는 물질로 변하는데요. 그게 또 흡수가 잘 되고 또 에너지 생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양파는 항히스타민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운 양파 맛을 느끼면은 재채기를 하기도 하지만 양파를 꾸준히 복용하면은 알레르기성 비염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은 우리 몸을 해독하는 곳이죠. 그래서 간에 무리가 오면 여러 가지 건강상 문제가 생기는데요. 저는 단백질 보충제가 제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백질은 소화되기가 힘들고 흡수돼서 간으로 들어오면 알레르기나 염증을 일으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다량 복용하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액상과당입니다. 당분이 몸속에 들어오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혈당이 올라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염증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장, 소장, 대장에서 흡수돼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간이거든요. 그래서 간에 치명적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식물성 기름이죠. 오메가6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네 번째는 합성 감미료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합성 감미료 GI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혈당 많이 올리고 염증도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도 잘 생기죠. 다섯 번째는 견과류를 들 수가 있는데요. 견과류는 오메가3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신선도가 중요해요. 조금만 오래되거나 하면은 기름이 많기 때문에 산패되기 쉽거든요. 견과류에 곰팡이가 피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생기는데 그게 간에 치명적입니다. 단백질 보충제, 액상과당, 식물성 기름, 합성 감미료, 견과류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배추는 십자가 식물입니다. 브로콜리, 케일, 겨자, 청경채, 무 등과 같은 종류의 식물이죠. 이게 강력한 항산화 작용, 항염증 작용이 있는데요. 그 주요 성분이 설포라판이기 때문입니다. 설포라판이 염증을 제거하고 항암 작용을 합니다. 또 비타민 K가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혈관의 스퀘어도 방지해주고 출혈 질환도 예방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죠. 이 식이섬유가 사실은 가장 주요 성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식이섬유가 우리 장 속에 들어와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고 또 유해균의 번식을 막아주고 과다한 당분이나 과잉된 지질을 흡착해서 너무 빨리 우리 몸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죠. 또 여러 가지 독소는 흡착해서 또 몸 밖으로 빼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제일 중요하죠. 또 글루타민이나 비타민 U도 풍부한데요. 글루타민은 근손실을 방지해줍니다. 그리고 면역력도 향상시켜주고 항염증 효과도 있고 또 에너지 대사에도 관여하죠. 또 양배추의 주요 성분 중에 비타민 U가 있죠. 양배추를 언제 많이 먹나요? 속쓰림 있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먹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타민 U가 위궤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쓰림이 있거나 복통이 있거나 위염이 있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양배추 즙 드시면 좋죠. ABC 주스 드실 때 사과, 비트, 당근 이렇게 갈아서 먹잖아요. 여기다가 양배추 첨가해서 드시면 효능이 더 좋아집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 K가 들어있기 때문에 혈액의 응고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혈액을 묽게 하는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종류의 약물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포도맵 식품이죠. 가스가 많이 차시는 분들은 양배추 너무 많이 드시는 것 피해 주셔야 합니다. 양배추 섬유질이 조금 강하거든요. 그래서 위장이 약하거나 복통이 있으신 분들은 또 가스 많이 차시는 분들은 생으로 먹는 것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삶아서 숨을 좀 죽이고 먹으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ABC 주스가 저는 이게 배합이 아주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일 중에는 사과가 가장 무난하죠. 너무 달지도 않고 맛도 괜찮고 섬유질도 충분히 들어있고 그리고 비타민도 풍부하고 야채 중에서는 당근이 들어있는데 당근도 이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베타카로틴 또 식이섬유도 많이 들어있고 영양분도 풍부하죠. 그리고 이제 저는 비트가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트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 비트의 일산화질소 함량도 높고 또 혈관을 확장해가지고 일산화질소가 방출되는 것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돕죠. 그래서 ABC 주스를 매일 마시면 장도 튼튼해지고 항산화 작용도 하고 혈관
확장해서 혈액순환도 도와주니까 이것만한 게 없죠. 고기 많이 먹거나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거나 밀가루 음식 많이 드시는 분들이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출시켜주는 청소해주는 역할을 ABC 주스가 해주는 거죠. 근데 CCA 주스는 비트를 빼고 양배추를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혈액순환 작용이 조금 약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 넣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양배추가 이제 위장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죠. 뭐 위궤양이나 속쓰림을 억제해주기도 하고 또 이뇨작용도 강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하니까 장에 청소해주는 작용은 더 강해지죠. 그러면 사실 ABC 주스나 CCA 주스 둘 중에 하나를 뭘 먹어야 되냐요? 이렇게 묻지 말고 ABC 주스에 양배추 넣어서 드시면 되죠. 이런 과채 주스 먹을 때 기운이 너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저는 수삼도 같이 넣어서 갈으라고 권하거든요. 수삼을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갈아서 넣으면 더 좋고요. 또 맛이 너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근 많이 들어가면 또 맛이 없거든요. 양배추도 그렇고. 그때는 블루베리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약간 달죠. 그래서 주스의 맛을 굉장히 좋게 해줍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으니까 몸의 염증도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죠.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혈관이 튼튼해야 됩니다. 혈액을 타고 영양분이 전부 공급이 되고 노폐물 또 제거하는 것도 모두 혈관이 하는 일이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식품들 자주 많이 드시면 좋은데요. 그 중에 양파가 아주 좋습니다. 양파의 매운맛을 내는 것이 유화아릴 성분인데요. 이게 혈관을 확장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또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아침에 먹으면 금사과, 점심에 먹으면 은사과, 저녁에 먹으면 독사과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과는 저녁에 먹으면 똥사과입니다. 사과에 많은 이 식이섬유가 우리 장에 있는 노폐물들을 전부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 기능이 좀 약하신 분들이 되게 사과 먹고 나면 다음날 변 보면 사과가 알갱이 다 이렇게 변기에 뜬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된 변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사실 사과의 식이섬유는 사람이 흡수를 못합니다. 식이섬유는 소나 말이나 코끼리는 분해를 해서 흡수를 하죠. 그래서 풀만 먹어도 근육을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식이섬유를 분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먹은 식이섬유가 다 그냥 변으로 나오게 돼 있죠. 대신 장에서 유산균 길러주고 혈당 상승하는 것 막아주고 이상 지질 흡착해서 몸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죠. 독소를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섬유질이 그대로 나오더라도 사과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의 식이섬유를 펙틴이라고 하고요. 이 펙틴이 지질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리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을 내리는 효과도 있고요. 또 칼륨이 풍부하니까 혈압을 내려주는 이뇨작용을 강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칸인데요. 피칸은 피칸파이의 재료죠.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혈관 내에 찌꺼기 제거해주고 동맥경화도 예방해주고요. 또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칼륨도 풍부하죠. 그래서 몸에 있는 수독도 제거해주고요. 아연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면역력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양파와 사과와 피칸을 한꺼번에 배합해서 갈아서 물 조금 타서 드시면 면역력 높이고 혈관 튼튼하게 해주는 주스로는 최고입니다. 바나나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 칼륨이죠. 칼륨이 소변을 증가시킵니다. 이뇨를 촉진하기 때문에 부종을 빼주죠.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고 또 고혈압에도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 성분은 트립토판인데요. 이 우유에도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이죠. 트립토판이 변하면 한 번 변하면 세로토닌이 되고 행복 호르몬이죠. 그래서 바나나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세로토닌이 한 번 더 변하면 멜라토닌이 되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은 뭐죠? 잠잘 때 나와야 되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바나나 한두 개 드시면은 수면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마그네슘이라는 것이 천연 진정제라고 하는데요. 꼭 근육이 떨릴 때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마음이 떨릴 때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바나나 드시면은 고혈압도 예방하고 다이어트 효과 또 잠자는 데 도움되고 근육이 떨리거나 감정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가 많이 익으면 사실 당분이 증가하죠. 그래서 진정 효과는 좀 더 커지고요. 덜 익었을 때 파란색일 때는 항암 효과나 항염증 효과 이런 효과들이 좀 더 강합니다. 암은 침묵의 병이죠. 이게 하루 이틀에 생기는 병이 아니거든요. 10년, 20년, 적어도 30년 이상이 돼야
암이 생기는 거죠. 노인성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늘 즐겨 먹던 음식이 10년 먹고 20년 먹으면 암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육가공 식품입니다.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1급 발암물질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대장암을 유발한다고 하니까요.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육가공식품이 나쁜 이유는 조리 과정에서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나 N니트로소 화합물, 벤조피린 같은 발암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젓갈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젓갈의 색을 밝게 하기 위해서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니트로사민으로 변하죠. 그게 발암물질로 작용합니다. 또 너무 짜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튀긴 음식 피해 주셔야 합니다. 튀긴 음식에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는데 튀길 때 120도 이상으로 고온으로 조리하면 발생합니다. 기름을 고온에 조리를 하면 트랜스 지방이 생기죠. 그게 이제 활성산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뜨거운 음료도 발암물질로 작용을 합니다. 65도씨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지속적으로 마시게 되면 식도암의 발생 확률이 2배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운 국물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 열을 가하면 맛도 증가하고 풍미도 증가합니다. 소화도 더 잘 되죠. 그만큼 해로운 물질도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구워서 드시지는 마십시오. 특히 육고기를 구우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같은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전립선 암에 치명적이고요. 또 300도 이상 고열 처리를 하면 벤조피린 같은 발암물질이 발생하죠. 그래서 숯이나 나무에 구워서 숯향 입히지 마시고요. 전기 그릴이나 가스불에 조리해서 드시는 것이 건강상은 더 좋습니다. 특히 닭고기를 구우면 발암물질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하네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 10배까지 증가한다고 하니까요. 닭고기는 되도록 구워 먹지 마십시오. 소세지나 핫도그도 구우면 좋지 않죠. 생선은 기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생선을 구우면 과산화지질이 생성됩니다. 이게 활성산소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생선도 너무 많이 구워서 드시지 마시고요. 후추도 구워서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후추를 120도 이상 고열해서 조리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이게 신장암, 피부암, 치매, 간질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후추는 조리 마지막에 뿌려서 드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몸은 일종의 소모품이거든요. 너무 많이 사용하면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과식하면 위장, 소장, 대장 이런 데가 망가지죠. 폐도 똑같잖아요. 마라톤이 좋기는 하지만 너무 심하게 호흡을 하면은 폐 손상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속을 좀 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너무 자극적인 음식 안 먹는 게 좋죠. 특히 이제 가공육이나 붉은 고기, 탄 음식 이런 것들은 대장의 찌꺼기나 노폐물을 많이 생성시키죠. 활성산소도 또 생성될 수 있고 그래서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회식하면은 고기 시커멓게 태워가지고 소금에 콕 찍어가지고 반주하고 같이 먹으면 대장에는 최악으로 좋지 않죠. 술을 많이 마시면 또 대장에 좋지 않거든요. 술이 간에만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대장암의 원인으로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장암의 거의 20%를 음주가 차지한다고 하죠. 그래서 술 좀 피해 주시면 좋고요. 알코올은 사실은 대장암, 간암 이런 데도 영향을 주지만 뇌신경에도 좋지 않거든요. 술을 많이 마시면은 이 부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가 뇌신경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가 굉장히 많이 오죠. 알코올성 치매는 사람들이 대부분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 때문에 머리가 좀 나빠져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기억력에 문제가 있거나 블랙아웃이 잘 오시는 분들은 술 꼭 끊으시기를 권합니다. 대장암이라는 것은 50대 이후에 오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30, 40대 대장암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몸 관리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음식은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사람이 분해를 할 수가 없죠. 흡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영양분이거든요. 장 속에 들어와 가지고 당분을 흡착해서 당이 빨리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지질을 흡착해서 지질이 우리 몸에 손상을 주는 것을 막아주고 또 각종 독소, 중금속 같은 것들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장암을 걱정하신다면 꼭 식이섬유 충분히 복용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ABC 주스나 CCA 주스 매일 한 잔씩, 두 잔씩 드셔주시면 대장암 예방하는 데는 가장 좋습니다.
또 해조류 많이 드시는 것도 좋거든요. 김이나 미역, 다시마에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암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대개 대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배도 많이 나와 있는데 복부지방이 많이 쌓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운동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운동을 해야 혈액순환이 되고 노폐물이 제거되고 염증이 생기지 않죠. 우리가 암 걸렸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치료가 온열 치료거든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 적외선도 쐬고 반신욕도 하고 굉장히 비싸고 큰 기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데펴주는 고주파 치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암 걸려서 산으로 가면 살고 병원으로 가면 죽는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온열 치료예요. 운동을 열심히 하면 몸의 체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암세포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몸의 취약한 곳에 생기는 거거든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저산소 환경이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은 살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 세포가 돌연변을 일으키고 나 혼자 살래 하고 무한정식하는 것이 암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소 공급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면 없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한약 처방 중에는 황금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황금, 백작약, 감초, 대추 이 4가지가 딱 들어가는데 대장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 대부분이 단백질입니다. 근육도 단백질이고 피부도 단백질이고 혈관도 단백질이죠. 내장도 다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이 없으면 안 되는데 호르몬도 단백질, 성장 호르몬 같은 것은 단백질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죠. 그런데 이 단백질이 사실은 20대 후반부터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30대, 40대, 50대가 넘어가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계속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손실이 일어나죠. 그래서 근육만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장도 얇아지고 혈관도 얇아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이 바로 콩이거든요. 그래서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필요할 때 콩 많이 드시면 좋고요. 또 콩은 해독작용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감초하고 콩을 섞어가지고 감두탕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음식을 잘못 먹었거나 혈액내에 찌꺼기가 있다 할 때 감두탕 복용하시면 해독작용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이 있죠. 그 검은콩 같은 경우에 물에 담궈 놓으면 붉은색 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그게 강력한 항염증 작용이 있습니다. 또 항암 효과도 있죠. 유방암이나 난소암, 전립선암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특히 유방암에 효과가 있습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유방암 있을 때 이 콩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콩의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방암을 예방해 준다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없이 드셔도 무방합니다. 또 시스테인과 아르기닌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한데요. 이게 모발 성장의 주요 영양분이죠. 탈모가 있을 때 콩 많이 드시잖아요. 드시면 효과 있습니다. 또 수용성 식이섬유 펙틴도 풍부하고 혈액순환도 도와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요. 콩은 초절임해서 식초와 같이 드셔도 좋고 해조류와 곁들여 먹으면 효능이 더 상승한다고 합니다. 검은 콩이 이제 약콩이라고 하죠. 단백질은 다른 콩들도 전부 풍부합니다. 대신 검은 콩에 항산화 물질이 조금 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약용으로 쓸 때는 검은 콩 쓰시는 것이 가장 좋죠. 사실 만성위염, 위궤양, 위장질환과 위암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잘 없거든요. 증상이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체중이 막 빠진다든지 또 잦은 배탈, 전에는 없었던 복통이나 배탈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든지 또 속쓰림이 있을 때 위암을 예상해 볼 수 있죠. 속쓰리면 위벽이 얇아진 증거인데요. 만성위염이 진행이 되면 위축성 위염으로 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위장벽이 얇아지는 거예요. 위장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염증이 자꾸 증가하니까 위장의 세포 재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벽이 얇아지죠. 위벽이 얇아지면 위산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속은 쓰리거든요. 왜냐하면 점액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위산은 조금만 나와도 강력한 산이기 때문에 속이 쓰려집니다. 대신 점액이 없으니까 더 쓰려지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면 장상피화성이라고 해서 위장벽에 대장의 세포가 혹처럼 이렇게 자랍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위장이 더 잘 움직이지 않고 답답하고 트림도 증가하고 속쓰림도 증가할 수 있죠. 그 다음 요즘 이제 담적병 진단을 받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사실은 담적이란 것은 병은 아니고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담이란 것은 비정상 체액을 말하거든요. 위장에 염증이 생기거나 뭐 다른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 고름 같은 것들, 노폐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통틀어서 담이라고 합니다. 또 적이라는 것은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적이라고 하거든요. 뭐 자궁에 생긴 혹, 자궁 근종, 뭐 목에 혹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 근육에도 혹이 생길 수 있죠. 암도 적이에요. 그렇게 굳어지는 것을 적이라고 하는데 위장에 염증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위장이 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노폐물이 생겨 있고 굳었다 해서 담적병이라고 하죠. 위장의 혈액순환을 살려주고 염증을 치료하면 없어지는 그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위 통증이 증가하는 것도 위암을 유발하는 징후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는 잦은 구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위장의 주요 기능은 음식을 부시고 녹여서 죽을 만들어서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위축성 위염 정도 되면은 트림이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내려보내질 못하니까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한번 뒤집어라. 그래서 이제 트림을 하게 되고 또 너무 내려가지 못하고 있으면은 메스꺼움도 증가할 수 있고 울렁거림 같은 게 증가하죠. 그게 울렁거림이 심해지고 메스꺼움이 심해지면 구토를 하는 거예요. 구토를 하기 시작하면 위장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만감이 증가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실 위장병이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백만감이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또 음식을 별로 먹지 않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차지도 않죠. 그런데 백만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위장에 염증이 생기면 위벽이 붓습니다. 부어버리면 그 느낌이 백만감이 되는 거죠. 또 위장의 운동성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위장이 움직이지 않고 답답해지면 그게 백만감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팔이 있는지 다리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깃털처럼 몸이 가볍죠. 그런데 상처가 나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고 피곤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아픈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것처럼 위장도 잘 움직이지 않고 염증이 진행이 되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백만감이 생기죠. 그래서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진다, 잦은 배탈이 생긴다, 속쓰림이 생긴다, 통증이 생긴다, 또 구토를 한다, 트림이 증가한다, 백만감이 생긴다고 했을 때 위염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 받으시고 미리미리 예방하시기를 권합니다. 위암을 발생시키는 음식과 위염을 유발하는 음식, 촉진하는 음식들이 다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염증이 반복되는 것에 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위염이 반복되면 위암이 생기고 간염이 반복되면 간암이 생기고 폐에 찌꺼기가 자꾸 쌓여서 염증이 생기면 폐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장에는 건조한 음식이 좋지 않습니다. 너무 과자 같은 것들, 말린 과일이나 육포 같은 것들, 이런 건조한 음식 드시지 마시고 너무 섬유질이 많은 음식도 좋지 않거든요. 섬유질이 너무 딱딱한 음식들은 위장에 그야말로 기계적인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이 좀 약하다 할 때는 새순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술이 좋지 않죠? 다 아시죠? 알코올이 위장에 들어오면 이 알코올은 용매잖아요. 그래서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을 싹 씻어내버립니다. 그래서 위염이 더 심각해지죠. 대장이 약하신 분들도 술 마시면 설사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장벽을 보호하는 점액이 씻겨나가기 때문에 대장벽 자체가 바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설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의원에서 환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술 좀 끊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난 술 조금밖에 안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보면 술을 조금만 마시면 위암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거의 46%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조금씩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술이 위장에도 좋지 않고 대장암도 뭐 20%가 술이 원인이라고 하고 간에도 좋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치매에도 좋지 않거든요.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아세트알데히드인데요. 이게 뇌신경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 기억력이 떨어지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렇잖아요. 술 많이 드신 분들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머리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은 절대 드시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암을 발병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음식으로 위암을 예방하는 것은 쉽죠.
뭐 자극적이고 인스턴트 음식, 매운 음식, 술 이런 것만 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는 사실 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주의를 요하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자율신경계 교란이 생깁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기 때문에 심장 뛰고 열 오르고 입 마르고 귀에 소리 나고 주먹에 힘들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부교감신경은 약해지기 때문에 위장은 딱 멈춰버리죠. 대신 위산 분비는 증가합니다. 또 점액은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보호 점액이 마른 상태에서 위산이 분비가 되니까 위험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으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태워 없애는 게 가장 좋죠. 운동을 통해서 운동신경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자율신경도 같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위암을 예방하는데 운동도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또 위장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생강 많이 드시면 좋고 또 위염을 예방해주는 결명자 많이 드시면 좋고 위장에 영양 공급해주는 대추도 좋거든요. 생강, 결명자, 대추 함께 끓여서 약차로 드시면 위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밀싹이나 파슬리도 좋습니다. 밀싹과 파슬리에 들어있는 아피제닌이라는 성분이 위장 세포의 변성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위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근육이 중요한가요? 잘 먹는 위장이 중요할까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뇌거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뇌가 튼튼해야 됩니다. 뇌의 힘, 뇌력이 강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냐 하면 뇌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각성 상태에서 수면 상태로 전환이 딱 돼야 되는데 어린애들은 뇌의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신상품이니까. 그래서 금방 눕기만 하면 자죠. 나이가 들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뇌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상추입니다. 상추 성분 중에 락투카리움, 락투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뇌신경을 좀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이 잘 오지 않는다든지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통증이 심하다든지 하는 경우에 락투신이 진정 효과를 냅니다. 상추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또 비타민 B도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도 개선해 줄 수가 있고요. 또 엽산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세포 분열에 도움을 주죠. 엽산은 임산부들이 꼭 먹는 영양분 중에 하나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태아가 자라면서 세포 분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필요한 영양분이 바로 엽산이죠. 또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니까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장내 미생물도 길러주고 노폐물도 제거해 줄 수가 있고 또 삼겹살이나 고기 먹을 때 상추3 해서 많이 먹잖아요. 과잉 지질이나 당분을 흡착해서 너무 빨리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또 루테인이나 비타민 A도 풍부하기 때문에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노화 났을 때도 좋고 황반 면성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뇌의 힘이죠. 뇌력이 강해야 잠을 잘 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잠을 못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되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랑 상담하다 보면 무릎이 안 좋다, 허리가 안 좋다 이래서 나는 잘 못 움직여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죠. 뇌도 이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을 시켜서 노폐물을 빼줘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 불면증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 꾸준히 하셔야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이고요. 주로 야간에 조금 하시면 좋습니다. 야간에 조금 피곤해야 잠이 더 잘 올 수 있죠. 또 제가 요즘 폼롤러 많이 권장합니다. 폼롤러 아시죠? 이게 스펀지로 길쭉한 원통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잠자기 전에 몸이 뻣뻣하고 불편해서 못 자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내 다리가 내 다리 같지 않다. 너무 다리가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폼롤러 스트레칭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척추 마사지도 해주시고 골반 쪽 특히 마사지 해주시면은 굉장히 시원해지거든요. 그래서 하지로 가는 혈액순환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러면 하지 불안 증후군 개선에도 효과가 있고 잠자기 전에 하셔도 좋고 자다 깨서 하셔도 좋습니다. 쌍추는 쌈으로 드셔도 좋고 겉절이 같은 반찬으로 만들어 드셔도 좋고요. 또 요즘 상추 물로 만들어 드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뜨거운 물 한 컵에 상추 2-3입 넣어가지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우려내시면 상추의 유효 성분이 빠져나옵니다. 그 물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폐암이 무서운 이유는 5년 생존율이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폐암이 걸리고 5년 후에 살아있는 사람이 10명 중 3명밖에 안 된다 이 얘기인데요. 폐암을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폐암을 예방하는 최고의 음식을 저는 당근을 꼽습니다. 당근의 주성분이 베타카로틴인데요. 당근의 노란색을 내는 색소죠. 당근에도 들어있고 고추, 시금치, 김, 미역, 다시마 이런 데도 들어있는데요. 당근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몸속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변합니다. 그래서 피부 점막,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작용을 하죠. 점막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기능이 아주 강력한데요. 우리 몸의 점막이 피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폐, 위장, 소장, 대장 이런 데 있는 것들이 다 점막이잖아요. 그래서 폐 기능을 강화시켜주는데 베타카로틴이 가장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베타카로틴은 기본적으로 항산화제죠.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가지고 염증을 예방해줍니다. 폐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반복돼서 폐 기능이 자꾸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다 보면은 혈관이 소실되거든요. 혈관이 소실되기 시작하면은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것이 생기죠.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호흡을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염증에 취약해지고 그게 발전을 하면 나중에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타카로틴의 항염증 작용, 점막 기능 강화시켜주는 작용이 폐암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영양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기름에 볶아서 먹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기름에 볶으면 흡수율이 70%까지 증가한다고 하네요. 대신 베타카로틴은 천연 그대로, 자연 그대로 야채에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거든요.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복용하면은 오히려 폐암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당근에서 혹은 김, 다시마, 고추 이런 데서 섭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담배죠. 흡연이 폐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끊임없이 폐에 노폐물을 쌓이게 하고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폐암을 걱정하신다면 반드시 끊으시는 것이 좋죠. 제가 환자분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등산하고 난 뒤에 운동하고 난 뒤에 한 대 피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하시는데 맛이 더 좋다고 하시더군요. 등산 운동으로 폐를 정화시키고 난 뒤에 거름을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꼭 하지 말아 주시면 좋겠고요. 폐암을 유발하는 요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음식 조리할 때 나오는 연기입니다. 그 여성 폐암의 90% 정도가 비흡연자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꼭 담배 때문에 폐암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음식 조리할 때 나오는 연기 같은 것들이 활성산소로 작용을 해서 폐에 염증을 유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환기가 되지 않는 환경에서 음식을 한다든지 요리사분들이 이런 데 좀 취약하죠. 그래서 주방 환경을 좀 더 개선해 주시면 폐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환기 꼭 해주시고 후드 꼭 켜주시고 요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베타카로틴 보충제도 폐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자연 그대로 천연 음식에서 베타카로틴 섭취하지 않고 보충제로 알약으로 복용했을 때 폐암을 오히려 증가시킨다고 하니까요. 베타카로틴, 레티놀, 루테인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시기를 권하고요. 또 붉은 고기죠. 가공육, 소세지, 햄 같은 것들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탄산음료도 좋지 않습니다. 탄산음료가 당분이 높죠.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디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가장 취약한 곳을 귀신같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배가 약하신 분들은 당분 섭취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것을 권하고요. 술도 좋지 않습니다. 술은 혈관을 타고 우리 몸에 취약한 곳을 찾아가서 염증을 유발합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주십시오. 폐암을 예방하는 한약재 중에 와송이라고 있는데요.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 와송이 폐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우리 몸의 모든 염증을 제거하는 한약재가 금은화인데요. 와송과 금은화를 배합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생강대추와 함께 차로 만들어 드시면 폐 건강 도와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에 흡연이 치매를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폐 건강만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뇌 신경의 손상을 유발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좀 나빠지신 분들은 흡연 꼭 피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유방암은 대한민국 여성암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여성암 1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유방암은 유전 질환인데요. 보통 가족 중에 유방암이 있으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브라카1, 브라카2라는 유전자 때문에 유방암이 생기는데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안젤리나 졸리가 어머님이 유방암으로 사망하셨죠.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브라카1 유전자가 나와서 예방적 유방 절제 수술을 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예방적으로 절제하는 수술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암이 생기는 것이 유전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개 유전학에서 바람 가능성을 얘기할 때 보통 환경이 70%, 유전은 30%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나쁘면 이런 암을 유발하는 바람 유전자가 켜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신 반대로 환경이 좋아지면 암을 유발하는 바람 유전자는 꺼지고 암을 억제하는 억제 유전자가 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조금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을 개선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암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유방암은 되게 여성 호르몬이 증가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비만을 개선해야 되고, 고지방식을 하거나 트랜스지방, 설탕 많은 음식, 술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또 요즘은 환경적으로 또 여성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는 환경에 있습니다. 여자분들의 초경이 빨라지고 있죠. 초경이 빨라진다는 것은 더 어린 나이부터 여성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것을 뜻하고요. 또 폐경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기간 동안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죠. 보통 출산을 하게 되면은 임신 기간, 또 육아 기간, 모유를 수유하는 기간 동안 적어도 1년에서 2년 이상 여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는데, 출산을 하지 않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 분비가 유지가 되고, 그래서 유방암의 위험이 증가하는 거죠. 유방암을 예방하는 음식 중에 콩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콩 먹지 말라고 했죠. 콩이 오히려 에스트로겐을 조장하기 때문에 유방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연구 결과들이 이제 이 콩에 들어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죠.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 베타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오히려 유방암을 예방해 준다고 합니다. 또 한약재 중에는 갈근도 이소플라본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콩, 갈근 많이 드시면 좋고요. 되게 이제 여성 호르몬은 지용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간에서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을 개선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죠. 강황도 좋고, 은근키라고 한약명으로는 대게라고 하는데 은근키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게 밀크시슬이죠. 간 기능을 개선해 주면 유방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오는 병이 많죠. 손발이 냉하신 분들도 많고, 아랫배가 차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도와주는 약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여성에게 좋은 음식, 첫 번째로 쑥을 권합니다. 쑥에 들어있는 유파틸린 성분이 혈액순환을 도와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또 위장도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쑥은 보통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가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쑥은 약쑥이라고 합니다. 황해쑥이라고도 하고요. 이게 이제 강화도나 백령도에서 나오는 상품을 최상품으로 치는데, 해풍을 맞으면 유효 성분이 더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또 약쑥 말고 인진쑥과 개똥쑥도 있죠. 근데 인진쑥이나 개똥쑥은 성질이 좀 차요. 그래서 주로 염증 치료하는 데 사용되죠. 간염이 있거나 피로할 때, 몸에 피부에 염증이 있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는 인진쑥이나 개똥쑥 말고 약쑥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화도 가면은 쑥 판매하는 곳이 굉장히 많죠. 싸조아리 쑥이라고도 하고 사자발쑥이라고도 하는데 효능은 비슷합니다. 또 쑥이 최근에는 폐 섬유화와 급성 췌장염에도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에게 좋은 음식은 계피입니다. 계피가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이거든요. 여자분들 이제 자궁에 이상이 있어서 생리불순이 있거나 자궁건종, 자궁내막염 같은 게 있을 때 한약으로 계지복령환이라는 처방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처방의 주성분이 계피입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염증을 제거해주기 때문에 계피가 효능이 있는 거죠. 남자분들한테도 계피는 효능이 있거든요. 정력이 떨어진다든지 피곤하다든지 몸이 냉해질 때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당귀는 사실 여성을 위한 산삼이라고까지 불립니다. 주성분이 데크시놀 성분인데요. 이것들이 혈액순환을 도와주죠. 또 자궁을 수축시키는 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출산하기 전에 산모들이 한의원에 많이 찾아오셨죠. 불수산이라고 당귀, 청궁 2가지만 넣은 처방이 있거든요. 이게 자궁 수축을 도와주기 때문에 순산을 도와줍니다. 근데 요즘은 전부 병원에서 출산하시다 보니까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산모들에게는 굉장히 손해가 나는 일이죠. 또 당귀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의 축적을 막아주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을 영양제로 복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죠. 그런데 너무 많이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통 저희가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뭐 드시고 계세요? 물어보면 10가지는 보통 다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영양제를 한꺼번에 먹는 것은 좋지 않다. 좀 나눠서 3분의 1은 오늘 먹고 3분의 2는 내일 먹고 3분의 나머지는 모레 먹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많이 권합니다. 또 사실 영양제로 먹는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 천연식품에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이 더 좋거든요. 제가 최근에 불면증 관련해서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잠을 잘 때 나오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잖아요. 이 멜라토닌이 식품에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커피에 제일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멜라토닌이. 커피 마시면 잠을 못 자는데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 함량은 제일 높아요. 이런 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한 가지 성분이 있으면 반대되는 성분도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부작용이 급격하게 나는 것을 막아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영양제라든지 뭐 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가지 성분만 추출해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효과도 잘 나지만 부작용도 급격하게 날 수가 있죠. 특히 영양성분들은 자연에 있는 성분 그대로가 아니라 화학적으로 합성한 비슷한 성분이기 때문에 효능이 있는 만큼 부작용도 더 많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영양분을 섭취할 때는 자연 그대로 천연식품으로 섭취하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과 중금속은 과복용을 금해야 합니다.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지용성 비타민 A, D, E, K 이런 것들, 또 중금속, 철, 아연, 구리, 망간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 이득보다는 탈이 더 많이 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홈쇼핑 광고를 보면은 요즘 전부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우리 제품은 고함량이다. 우리 제품은 더 빨리 흡수된다. 이렇게 광고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좋을 것이 없거든요. 사실 너무 많은 양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처리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더 빨리 들어오면 그것도 더 큰 문제가 되겠죠. 식이섬유 많이 먹으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항상 얘기하잖아요. 당분을 흡착해서 당이 빨리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고 지질을 흡착해서 지용성 성분이 너무 빨리 흡수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잖아요. 느리게 들어오는 것이 사실 더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함량, 빠른 흡수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연 그대로 자연 음식에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골고루만 드십시오. 식초의 가장 주요 효능은 사실 간 기능을 개선해 주는 것이거든요. 중성지방 수치를 내려주고 이 지방대사에 관여하기 때문에 간을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죠. 또 식초의 두 번째 효능은 사실 이뇨작용이에요. 수분 대사를 도와주죠. 그래서 몸속에는 수독을 소변으로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잠 못 자시는 분들이 뇌 속에 노폐물이 많이 쌓인다고 했잖아요. 이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식초 드시면은 이 머리가 더 맑아지고 브레인 포그 같은 것도 없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중성지방 높으신 분들,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약 먹지 마시고 식초물 드시면은 중성지방 내려주는 효과가 더 크죠. 또 이 식초의 주성분이 초산인데요. 아세트산이죠. 이게 부신피질 호르몬의 원료가 됩니다. 우리가 몹시 피곤해가지고 만성 피로가 있어서 병원 가면은 뭐 부신증후군 이런 진단 받아오잖아요. 이게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곳에서 부신피질 호르몬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질 않으면 피로가 증가하거든요. 사실 부신피질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그것도 또 질환이 되기는 하는데 초기 염증이나 어떤 피로를 개선하는 데는 꼭 있어야 하는 호르몬이란 말이죠. 그래서 초산이 그 호르몬의 주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되죠. 또 식초를 먹고 나면 속이 쓰리 나는 분들 있잖아요. 왜냐하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거든요. 소화 효소 분비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적당량 먹어주면 소화 기능에도 도움이 되고 위를 튼튼하게도 만들어주죠. 또 식초는 살균 작용도 있죠.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이 살지 못하도록 막는다든지 구내염을 예방해준다든지 장내의 유해균이 살지 못하게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우리가 회 먹으러 가면은 초생강 나오잖아요. 생강이 매우니까 이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고 식초도 또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있단 말이죠. 생물 먹다 보면 이 식중독 걸리기 쉬우니까 꼭 초생강 같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당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도 있죠. 혈당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고요. 속쓰림이 있거나 복통이 있으신 분들도 피하시는 것이 좋죠. 최대한 묽게 머그컵 한 잔에 뭐 얼음 밥 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만 타서 드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으니까요. 너무 진하게는 드시지 마십시오.
또 칼슘 흡수를 촉진시키고 이뇨작용이 강하니까 잠자기 1시간 전에 드시면은 불면증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식초는 천연 발효 식초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중에 파는 식초는 주정 발효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 알코올을 그냥 발효시켜 가지고 초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초산 외에는 아무 성분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뭐 과일이나 어떤 약초 같은 것을 술을 만들어서 다시 또 식초로 만들면 원재료의 유효 성분들이 전부 남아있죠. 그래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식초 드실 때는 꼭 천연 발효 식초 드시기를 권합니다. 근데 시중에 파는 식초 음료는 사실 식초라기보다는 그냥 음료수죠. 당분도 들어가고 각종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건강에 도움되는 식초라고 할 수 없죠. 생으로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식도염이나 위염을 유발할 수 있죠. 그래서 꼭 물에 희석해서 드셔야 합니다. 췌장암은 가족력이 굉장히 강한 암입니다.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으면 암 위험이 9배까지 증가된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흡연을 하면 췌장암이 또 증가한다고 하네요. 췌장암 환자의 3분의 1이 흡연자라고 합니다. 담배 꼭 끊으셔야 하고요. 비만해도 췌장암이 잘 올 수 있습니다. 과체중인 사람은 췌장암의 발생 시점이 정상인보다 2에서 6년 정도 더 빨라진다고 하고요. 당뇨병 환자도 비당뇨인보다 이 췌장암의 발병 위험이 3배까지 높아진다고 하니까요. 당뇨 관리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췌장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염증이 반복되는 곳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성 췌장염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하셔야 하고요. 췌장에서 나오는 췌관과 담낭에서 나오는 담관이 모여서 하나의 관이 됩니다. 그래서 십이지장으로 통하죠. 담관이 막히면 췌관이 함께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도염이나 담낭염이 있을 때 췌장염이 더 악화될 수 있죠. 간, 담 관리도 같이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췌장암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도 술입니다. 보통 췌장암은 50대 이상에서 발병하는 질병이긴 한데요.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사람들의 췌장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췌장 관리도 미리미리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췌장암의 주요 전조 증상은 등 통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등 통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췌장암은 아닙니다. 췌장암이 3기 이상 진행이 되어야 심각한 등 통증이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등 통증만으로는 췌장암을 예단하기 힘들다 이렇게 보셔야 하고요. 또 체중이 갑자기 감소한다든지 식욕이 감소한다든지 혈당이 급격히 증가한다든지 인슐린이 췌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혈당 조절이 되질 않죠. 또 변이 묽어진다든지 설사를 자주 한다든지 하면 췌장암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황달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담관과 췌관이 만난다고 했잖아요. 하나로 모이기 때문에 담관이 막혀버리면 황달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췌장암 초기에 황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췌장이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소화액을 만들어내는 일과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일이죠. 그래서 췌장의 일을 증가시키는 것. 너무 과식하는 것이 좋지 않거든요.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에너지 드링크 같이 액상과 당이 많이 풍부한 이런 음식들 드시면 좋지 않고요. 또 가공식품도 좋지 않습니다. 이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음식들이 모두 췌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더 이상 음식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중독성 마약에 가깝다고 하죠. 왜냐하면 당분을 섭취하면 가공식품이 대부분 달잖아요. 탄수화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혈당이 증가하면 도파민 분비도 함께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또 탄수화물 찾게 되고 또 더 단 음식, 액상과당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의 마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끊기가 힘듭니다. 또 췌장암을 부르는 음식 중에 하나가 알코올인데요. 술이죠. 위장관을 손상시키는 모든 음식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알코올이잖아요. 술을 마시면 췌장 염증이 잘 생깁니다. 췌장염이 반복되면 췌장도 굳어버리죠. 우리가 간염이 심해지면 간 경화가 오잖아요. 간이 딱딱해진단 말이죠. 췌장도 똑같이 딱딱해집니다. 경화가 온다 하면은 암으로 발전하기가 쉽죠. 또 붉은색 육류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붉은색 육류는 췌장암의 발생률을 36%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소화액의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이에요. 많이 쓰면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췌장암을 예방하는 음식 중에 양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치주 질환이 생기면은 진지발리스균이라는 것이 증식을 하게 되는데 이게 위장관으로 들어와서 췌장으로 들어가면 췌장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네요. 양파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이 매운 성분이죠. 이게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강합니다. 특히 진지발리스균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 마늘도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강하죠. 위장관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균을 억제해 줍니다. 또 아르기닌 성분이 있어서 췌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마늘을 많이 먹으면 췌장암 위험이 54%까지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으니까요. 췌장암 위험이 있으신 분들 마늘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시금치도 좋은데요. 베타인과 루테올린 성분이 췌장의 염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또 브로콜리에 있는 아피제닌, 체리에 들어있는 페릴릴 알코올이 췌장의 염증을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약재 중에 복령이라고 있는데요. 이 소나무 뿌리에 자라는 균체죠. 췌장암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MMP 유전자를 차단해 준다고 합니다. 토마토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능이 아주 강합니다. 주요 성분이 라이코펜인데요.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켜주죠. 특히 뇌혈류를 개선시켜줍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학습 능력이 떨어질 때 토마토 많이 드시면 좋고요. 또 이 라이코펜은 항암 작용도 있거든요. 강력한 항산화제란 말이죠. 그래서 염증을 제거해서 유방암이나 위암, 폐암,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립선암은 45%까지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다고 하고요. 또 정력을 올려주는 효능도 있죠. 그래서 정자 활동성도 증가하고 정자 숫자도 증가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토마토가 이제 혈당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도 있죠. 섬유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골다공증도 예방해주고 또 피부 미용도 개선해주고 다이어트 효과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토마토는 익혀도 영양성분이 많이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익혀 먹는 요리도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가 달고 맛있죠. 그런데 끈적이잖아요. 이 끈적이는 성분이 악효질이거든요. 또 약간 텁텁한 맛이 나는데 그게 탄닌입니다. 그래서 위장관의 운동을 조금 방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신물이 올라오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도 과량 복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칼륨이 아주 많이 들어있죠. 신장 기능이 약하시거나 손상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고구마가 달잖아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구워 먹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 당뇨병이 있는데 나는 꼭 고구마를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생으로 드시면 됩니다. 생 고구마에는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이 빨리 오르지 않습니다. 또 과민성 대장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부 팽만한 사람, 과민성 대장이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역대로 음식이 가장 풍부한 시대죠. 없어서 못 먹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부페를 가보면 산의 진미가 그야말로 쌓여있죠. 그런데 우리 몸은 일종의 기계거든요. 혹사시키면 무조건 빨리 고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택시를 빨리 폐차시키는 이유와 같죠. 위장도 좀 쉬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우리 몸에 너무 많은 영양분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더 건강해질 수 있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단식입니다.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뭐가 많이 나오죠? 소화효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소모되는 효소 양은 일정 양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식해서 소화효소를 너무 많이 소모시키면 다른 부분에서 사용되는 대사효소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음식을 좀 적게 먹고 우리 몸이 쉴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단식이죠. 저는 간헐적 단식 많이 권하는데요. 밥은 배고플 때 먹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정시에 먹는 습관은 버리시는 것이 좋죠. 꼭 아침 시간에 아침 먹고 점심 시간에 점심 먹고 저녁 시간에 저녁을 먹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먹고 나서 시간이 몇 시간 지나지 않은데 또 점심 먹고 점심 먹은 게 소화가 되지도 않은데 또 저녁 먹는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면 배 나오고 살 찌는 거예요. 내가 배가 나오고 살이 찐다는 것은 뭔가 내가 더 먹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것이 간헐적 단식인데요. 간헐적 단식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하루 먹고 하루 쉬는 24시간 단식도 있고 일주일 중에 5일은 먹고 이틀은 쉬는 5대2 단식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효율적이고 하기 쉬운 것이 하루 종일 8시간 동안은 밥을 먹고
나머지 16시간 동안은 굶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전 1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요 타임라인에만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굶는 거죠. 대신 그 시간 동안 너무 많이만 먹지 않으면 됩니다. 한 끼 정도만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죠. 이렇게 이제 16시간 정도 굶어주면 내 몸에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이 굶고 있을 때 오토파지라는 생리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자가포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이죠. 오래된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신선한 세포들이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야 몸이 가벼워집니다. 사실 당뇨병 환자분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혈당이 뚝 떨어져서 저혈당이 되면 어지럽기도 하고 쇼크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들, 혈당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16시간 정도 굶어도 우리 몸이 충분히 그걸 조절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먹질 않으면 공복감이 생기는데요. 대부분의 공복감은 뭔가를 먹고 있는데도 생기는 경우가 더 많죠. 이럴 때 발생하는 공복감은 대부분 이제 속이 비었다기보다는 갈증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소금을 먹어주면 좋습니다. 죽염이나 핑크 소금 같은 것들, 히말라야 핑크 소금 같은 것들 드셔주시면 약간만 먹어주면 갈증이 해소가 되죠. 그래서 공복감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염과 핑크 소금을 추천하는 이유는 미세 플라스틱 같은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죽염은 고온에서 처리를 하니까 플라스틱이 타서 없어지고 휘발해서 없어지죠. 핑크 소금은 또 플라스틱이 생기기 이전에 축적된 암석에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만들어진 소금이니까요.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또 시카고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접시를 이용하는 것도 살이 빠지는 습관에 속한다고 합니다. 붉은색 접시는 식욕을 오히려 자극하고 파란색 접시가 식욕을 떨어뜨린다고 하네요. 이 파란색으로 된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 배고픔이 진정되고 이성적 사고를 오히려 유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 환경도 한번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혼자서 먹는 것이 좋죠. 회식하면 과식하게 되잖아요. 혼자서는 소고기 300g, 400g 먹기가 힘들지만 세 사람이 모이면 소 한 마리도 먹는다고 하니까요. 혼자서 천천히 먹는 습관 들이시면 좋고요. 뭔가 취미 생활에 빠지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일 중독이다, 운동 중독이다, 취미 중독이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바쁘면 음식을 잘 먹지 않습니다. 배고픔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뭔가에 몰두하는 것도 살이 빠지는 습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옷을 조금 얇게 입는 것도 좋습니다. 몸이 좀 서늘해야 에너지 대사량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태워주죠. 반대로 옷을 껴입거나 외부 환경이 더우면 우리 몸은 땀을 내잖아요. 땀을 내면서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사량이 떨어지죠. 그래서 살 빠지는 데는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또 요즘은 찬물에 샤워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찬물로 샤워를 하면 외부에서 찬 기운이 들어오면 속에서는 열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사적으로. 그래서 대사량이 증가하죠. 살이 빠지는 습관에 속합니다. 해독 주스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CCA 주스, ABC 주스 같은 것들 많이 드시면 장내에서 당 흡수도 막아주고 지질 흡수도 막아주죠.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고요. 긍정적 사고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꾸준한 운동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운동하지 않고 살이 빠지는 것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운동을 해야 혈액순환이 되고 에너지 소모가 되죠. 소모가 돼야 지방이 다 없어집니다. 너하나의 은퇴학교 구독자분들 만나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래된 세포는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세포가 항상 자라죠. 위장세포는 3에서 4일, 대장은 6에서 7일, 적혈구는 120일, 피부는 한 달 정도면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렇게 새로운 세포가 자랍니다. 이 새로운 세포가 자랄 때 필요한 원료가 바로 음식이죠. 그래서 좋은 음식 먹는 것이 건강관리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인스턴트 음식, 각종 합성 화합물, 술, 담배 이런 죽은 음식 먹지 마시고 자연 그대로 천연 음식으로 진짜 식사하시고 건강한 인생 되시기를 권합니다.